지난번 측방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복에 이어서 오늘은 발치와 보존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개원이인데요.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헤메랄 등이 치아 발거와 관련해서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다음과 같이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저는 상악 대고치 부위의 일부 증례를 제외하고는 여건이 되는 한 발치 즉시 식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2019년에 토네티 등이 발표한 치아 발거 후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대한 분류법에 따르면 발치 후에 왼쪽에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발치 후에 임플란트의 즉시 식립이 어려운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발치와 보존술이 그전 헤메랄 거와 다르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치와 보존술 후에 약 4개월 정도 후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하거나 또는 동반하지 않은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1, 2-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 2에 해당하는 증례들을 선생님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치아 발거 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치아 수복을 하기 위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이나 또는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증례를 보면서 이 중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발치와의 치유에 대해서 또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의 의미가 어떤 때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치와 보존술의 가장 큰 의미는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기 힘든 상황에서 치조골의 흡수를 줄여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소켓 프리저베이션은 환경이 양호한 발치 직후 상태에 대용골을 충전해 줌으로써 주위 조직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플란트 식립은 발치 전부터 임플란트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치와 보존술이 가능한 조건으로는 일단 버칼 플레이트가 치주정 정상 부분까지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치조골의 두께는 또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컨빔CT가 발전이 됐고 그리고 대부분의 또 치과의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술전의 세밀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충분한 골이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발치와 보존술보다는 즉시 식립 임플란트로 가는 것이 또 합당할 수도 있고요. 또 신 바이오 타입의 스캘럽이 심한 사람들인데 1.5mm 이하의 두께를 가진 치조골이 있다면은 우리가 발치와 보존술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발치와 보존술의 술식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치와 보존술을 비롯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발치를 최대한 치조골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발치 후에 협측골이 상실되는 경우는 물론 이제 협측골이 얇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기구 조작의 미숙 등으로 인해서 협측의 얇은 골이 외상을 받아서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다양한 기구들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치조골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치아 발거를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치와가 골조직으로 이제 치유되기 위해서는 발치와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염증 조직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조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이 환자가 감염에 의했다기보다는 교합 외상 등으로 해서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으로 발거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 발거 후에 하방에 있는 유가 조직으로 발치와를 메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발치와의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케이스도 보면은 감염성이라기보다는 교합 외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만성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 발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발치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위쪽으로 올려서 수출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해도 가능은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일주 후 그리고 2달, 3달 정도 되었을 때 부착치은, 각화치은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면서